네, 오늘 똘수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뭔가 좀 정책 이야기보다는 지금 정치 현안 이야기, 특히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한 이야기로 뭔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태경 의원 이제 해운대에서 지금 서울역까지 똘수 찍으러. 네, 똘수 찍으러 힘들게 왔습니다. 제가 아침에 근데 이현주 의원은 뭐 지역구에 좀 힘든 일이 있다고 좀 못 왔습니다. 꼭 그러니까 하태경은 지역구 좀 포기하는 사람 같고 그렇죠. 이현주는 지역구 챙기는 사람 같잖아요. 바로 여기 눈앞인데. 제가 광명인데. 선당 후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선똘스. 그거보다 아침에 사실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 뭡니까? 아침에 우리 서병수 시장. 네. 서병수 시장. 네, 알죠. 이번에 이제 후보 확정이 됐습니다. 그렇죠. 아, 한나라당 벌써 후보 확정 시켜버렸습니까? 한나라당이 아, 언제적 죄송합니다. 한나라당이 하긴 자유한국당. 아니 한국당을 순 우리말로 하면 한나라당이네. 아, 역시 우리말 사랑 박정진. 한국당이 한나라당이네. 완전 나라국이니까. 그러니까 나라국이니까. 예, 한국당. 서 시장하고 오늘 조찬을 하면서 네. 서 시장이 나한테 하여만 도와주면 내가 된다. 거기는 간절할 거 아닙니까? 또 우리 후보가 있고. 그렇죠. 우리 후보가 있으니까. 둘이서 식사하셨어요? 아니 여러 명. 몇 명 했겠죠. 여러 명이. 왜냐하면 또 이제 은밀하게 만나면 뭔가 밀락이 있다. 그러니까. 그냥 오픈된 곳에서. 해운대에 콩나물국밥 맛있는 집 있어요. 네. 나중에 물어보세요. 문자로 넣어. 이런 거는 정확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탁 트인 옆자리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뭐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 의례적으로 하잖아요. 하는 거지. 도와주려고. 근데 이제 사적인 자리에서 있다 보면 또 이 단호하게 하는 게 인간적인 그런 정리 때문에 못 할 수가 있잖아. 내가 깨고 오늘 이 자리에서 뭐 단일화 밀리하겠다 이런 이야기 나가면 절대 안 된다. 우리는 중도 포기 없다. 완주한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뭘 했냐면은 마라톤 대회를 했어요. 부산 시민. 아 맞다. 광안대교 위에 달리는 거죠? 네. 오늘 서울도 마라톤 대회 있어요. 작년에는 광안대교 달렸는데 오늘은 이제 강변 수영 강변 따라 했는데 10km, 5km. 오늘 뭐 마라톤 대회도 중요한 것은 1등이 아니라 완주다. 우리는 끝까지 완주합니다. 아니죠. 단호하게. 우리 무조건 1등 해야지. 1등이죠. 그러니까. 자꾸 말을 이상하게 하시네. 아니, 저는 1등입니다. 자유한국당 부산 앞바다에 수장시키겠다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저는 1등으로 완주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1등 하려면 완주는 필수고요. 바로 말에 허점이 생기면 공격이 말은 좀 이상한데. 말을 잘 못하겠네. 예, 완주는 다시 당연히 정정. 필수. 완주는 정정. 필수. 예, 완주는 1등 필수고 한다. 그렇죠. 1등이다 당연히. 반칙으로 1등하는 거는 안 된다. 네. 반칙이다. 이런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무조건 1등이죠. 분명히 했습니다. 서병수 시장이 특히 필승입니다. 그 후보로 확정된 거는 우리 당한테는 호재 아닙니까? 뭐 제 입으로 그 말씀을 드리긴 조금 그런데 서병수 시장 별로 인기 없던데. 콩나물값 누가 냈습니까? 밥값. 거기에 내가 볼 때 핵심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당연히 그 사실을 얘기해야죠. 서병수 시장이 후보로 아니 된 그거를 거에 그렇게 대해서. 자신 없어 하면 어떻게 하세요? 우리가 1등 할 수 있다는. 아니 서병수 그럼. 후보가 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악재냐 호재냐 이거를 왜 아니 그건 내 입으로 얘기하기가 어렵다니. 아니 속으로 웃을 일이지 그거를 겉으로 웃으면 하수죠. 속으로 웃을 일이다. 그렇지. 그게 더 잔인한 얘기 같습니다. 저는 근데 겉으로 웃겠습니다. 근데 서병수 시장이 본인이 경쟁력이 굉장히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항상 선거 때만 되면 다들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네,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객관화시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워한다.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그 만나는 사람이 우리 선거운동 해보셔서 알겠지만 네. 좋아하는 사람은 반응을 보입니다. 말을 해주고 네. 근데 싫어하는 사람은 나 당신 싫어 라고 노골적으로 말을 하고 지나가기가 안 하죠. 안 하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래도 어렵잖아요. 가끔 해요. 그런 사람. 물론 가끔 있어요. 네, 거기서 충격을 받죠. 그래서 이제 후보들은 반응이 너무 좋다. 왜냐면 자기한테 오는 반응은 거의 내 이야기 같은데. 미치겠다 이거. 큰일 났네 이거. 내 이야기 같아 지금. 서병수 시장은 뭐 누가 봐도 박근혜 백으로 시장 됐다 이렇게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백이라기보다는 백이죠. 박근혜 백이에요. 병풍에 박근혜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백의 고상한 말이 병풍입니까? 네. 그런데 지금 박근혜 다르다. 전 대통령이 저렇게 지금 된 마당에 서병수 시장이 자력으로
뭔가를 한다? 저는 굉장히 사실은 후보조차도 되기가 어렵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 후보가 된 것은 거기도 이렇게 없습니까? 마찬가지 서울하고 똑같습니다. 아,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서울에 이제 외부에서 영입하려고 예. 시도를 했는데 전부 다 안 한 거죠. 야. 전부 다 안 한 거고. 아, 그러니까 사람이 없죠. 지금 이석연 법제처장도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다가 오늘 불출마 선언했죠. 그렇죠. 전략공천 하겠다고 네, 홍 대표가 발표를 했었죠. 네. 했는데 오늘 불출마하겠다. 왜 그러죠? 왜? 왜 갑자기? 그러니까 당선 가능성이 없다고 본 거죠. 본인이 판단할 때. 인재 영입 찬성했다가 며칠 만에 그런 분들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인재 영입을 수락한 것은 출마하겠다고 네, 약속을 한 겁니다. 홍 대표한테. 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특히 가족. 그 이석연 후보는 또 그 자제분이 정치에 관심이 많은 언론계에 네, 종사한다고 알고 있고, 그러니까 객관적인 걸 알죠. 네, 그래서 이제 부친한테 이야기를 했겠죠. 네. 그러면 또 엄마는 또 아들 말을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가족들이 굉장히 세게 만류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가장 막상 먼저 선언을 하니까 이 주위에서 엄청나게 뭐가 있었군요. 이석연. 아니 이석연 법제처장이 나오는 인지도가 일단은 좀 떨어지고요. 네. 우리야 법제처장 했던 거 알지만 그렇습니다. 만류할 이유가 충분하죠. 그리고 10%도 못 받을 가능성이 많죠. 맞아요. 네. 그게 제일 현실적인 문제. 뭐, 인지도가 너무 서울시장 거기는 난 모르겠네. 서울시장 얼마 들어요? 선거 지금 법정 선거 비용이 한 40억인가 되지 않나요? 40억? 40억 들면 뭐 그 이상 든다고 봐야죠 이건 좀. 국회의원 1억 5천이잖아요. 네. 보통 1억 5천. 1억 5천. 그럼 뭐 40억 뭐 구청장이 한 3억 될 거 아닙니까? 구청장이 큰 데는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3, 2, 6, 60억. 이게 인구 기준으로 하니까. 네, 60억 된다고 봐요. 25개구니까. 예. 하여튼 이석연 법제처장은 출마 포기하고. 그러니까 부산은 뭐 서병수 시장 현 시장을 해줄 수밖에 없는 서 시장은 사실 좀 어렵다고 다들 보고요. 네. 근데 이제 민주당 후보인데 오거돈 후보가 거의 확정 아닙니까? 거의 확정입니다. 네. 만약 경선을 한다면 네. 뭐 경쟁자가 없죠. 한 분 있는데 뭐 사실 그분 잘 모르고 부산 시민들이. 김영춘 장관은 이제 안 불출마 나가겠죠. 포기했고요. 출마 포기했고 불출마 김영춘 선언했죠. 장관은 솔직히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나올 줄 알았죠? 나오는 게 정상적인 판단이죠. 왜냐하면 사실 뭐 객관적으로 이야기하면 민주당 지지율 놓고 볼 때 민주당이 뭐 부산에서도 한 45% 이상 나오잖아요. 그리고 딱 젊은 층은 한국당 안 찍힙니다. 다 민주당으로 가 있고. 그래서 김영춘 장관은 지금 나이도 한 50대 중반. 네, 중반이죠. 되잖아요. 4년 지나면 60이잖아요. 네, 그래서 의미가 다르죠. 네, 60에 시작하면은 그걸로 정치 마감하는 것이고 부산시장으로 50대 중반에 하면 또 더 큰 꿈을 꿔볼 수 있는 건데 아무튼 이번에 미투가 영향을 미쳤을까요? 김영춘 장관의. 아니 제가 볼 때는 뭔가 또 여론조사를 돌려봤겠죠. 아무리 부산이 민주당이 뜨고 있다 그래도 아무래도 보수 단일화나 뭐 이런 쪽이 되면 힘들다고 봐야죠. 아니 단일화되면 더 집니다. 더 집니까? 예, 더 집니다. 단일화되면. 하태경 의원 나와도 제가 뭐 저보고 나오는 사람이 일부 있긴 한데 네. 일부 있습니다. 일부 네. 있는데 이제 제가 나올 경우에 이제 해운대 제구도 국회의원 선거를 하잖아요. 보궐선거를 해야죠. 네, 보궐선거를 하잖아요. 그래서 뭐 최악의 경우를 생각 안 할 수 없죠. 뭐 나도 지고 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도 지고. 그럼 폭망이라. 이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 내가 왜 나왔어 너? 선거 끝나고 오히려 책임론에 왜냐하면 지금 부울경에 나 혼자뿐인데 국회의원이 네. 한 사람뿐인데 이제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죠. 그래서 김세윤 의원은 잘 있습니까? 잘 있을 리가 없습니다. 지금 저 지역구 못 받은 것 같던데. 예, 맞습니다. 김세현 의원은 당협위원장도 안 돼서 예. 지금 원래 이제 구청장을 자기가 공천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금정구에는 원정희 구청장이라고 재선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김세현의 오른팔 왼팔 하는 분이고 이분은 공천을 지금 못 하게 된 거예요.
아니 아니 그렇게 어렵게 다시 복귀한 사람을 그런 식으로 대접하나요? 그런 뭐 사전 작업도 없이 쑥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렇죠. 약속했죠. 그런데요. 약속했을까요? 뭔 일이 있었어요? 약속 아마 좀 늦게 가긴 했어요, 김세현 의원이. 늦게 가네요. 가도 마지막에 더 늦게 간 분도 됐기 때문에 박인숙 의원. 그렇지. 가장 늦게 가신 분도 받았어요. 박인숙 예. 그런데 김세현 의원은 홍 대표랑 직접 만나서 약속을 받았다 그래요? 받았다기보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약속을 받지 않았을까. 근데 왜 그랬을까요? 홍 대표가 이제 김세현 의원에 대해서는 사실 남경필 지사에 대해서도 계속 저 사람 너 싫어 공개적으로 발언을 여러 번 했잖아요. 네. 오지 말라고. 네. 근데 장 안 되니까 이제 입장을 바꾼 건데 뭐 김세현 의원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오지 말라고. 그렇게 초반에 그때 오지 말라고 그때 막 그랬나요? 김세현 의원까지? 예, 공개적으로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부산 와서도. 근데 이제 또 상황이 아이고. 바뀌니까 이제 부산시장 후보로 네, 후보 그랬었죠. 대안으로 네, 그랬었죠. 이제 오라고 한 건데 네. 뭐 어쨌든 김세현 후보는 안 나간다고 한 것이고, 근데 거기에다가 지금 거기서 좀 당협위원장도 틀어줄 수도 있었겠네요. 부산시장 안 나간다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홍 대표 마음을 좀 상하게 했을 수도 그럴 있겠다.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십니다. 왜 저도 정확할 거라고 보는 게 야. 똑같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에 부산의 박민식 전 의원 네, 예, 알죠. 경선만 붙여주라. 네. 부산시장에 부산시장 후보 선언했고 경선만 붙여주라. 그래서 홍 대표가 한 번도 박민식 의원에 대해서는 나쁘게 이야기한 적이 없었어요. 네네. 그 과거에. 근데 이번에 왜 저럴까? 제가 또 밀착 취재를 해보니까 경선만 붙여달라 그랬는데 경선에서 빼버린 거죠. 박민식 전 의원. 그렇죠. 경선 예. 배제한 거죠. 그건 왜 그랬을까?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홍 대표가 박민식 전 의원한테 사무 제1부총장을 예. 제안을 했는데 박민식 의원이 뭐 내가 그런 걸 합니까? 이 짬밥에 거절을 했죠. 야. 거절했기 때문에 야.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제 알았네요. 그래서 한국당 여러분 홍 대표한테 안 잘리려면 무슨 제안이 들어오면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예, 넉죽 받아야 되는. 이제 이석연 후보 아마 상당히 괴롭힘을 많이 당할 겁니다. 아니 근데 이석연 이해됐네요. 후보가 이렇게 되는 바람에 홍준표 대표는 완전히 얼굴에 먹칠을 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는 야, 내가 시키면 해 이건데 안 해? 얘네들 왜 이렇게 나를 화나게 하냐 이렇게 되는 거야, 그죠? 근데 이게 그러니까 김세현 그렇죠. 의원도 야 부산시장 후보 너 딱이야. 저 아닙니다 형님. 저 대표님 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얘 진짜 당협위원장도- 뚜껑 열려. 야 너 그러면 다 지역위원장 이런 거 없어.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오늘 연기의 삐를 받으셨네요. 야 오늘 연기가 되는데. 되는 근데 홍 대표가 영입하면 이게 수락을 하면 안 되는 게 네. 저도 어제 오늘 지역구 열심히 인사도 하고 예. 뭐 소주도 하고 왔는데 한국당 지지자들이 네. 홍 대표 다 싫어 이런 분위기예요. 부산에서 부산에서도 아니 자한당이 싫어해요? 홍 대표가 싫어해요? 한국당은 이제 지금 이게 있는 거예요. 저 민주당이 국내 정책에 대해서 자꾸 이상한 걸 남발을 하니까 또 경제가 어려워지고 실업도 많아지고 네. 하면서 밑바닥에서 불만이 올라오고 있어요. 네. 올라오고 있는데 홍 대표 얼굴만 보기 싫다. 그러니까 한국당 약간 집결 효과가 솔직히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당의 미래 비전이 있네요. 홍 대표가 바뀌면은 좋아질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다 노리고 있죠. 그것만 노리고 있는 그러죠. 거죠. 네. 제가 좀 이상하게 얘기했나요? 아니 맞습니다. 홍 대표를 날리면 선거 전에 그러니까 이 장단점이 있는데 리스크도 있고 찬스도 있는데 날리면은 좋아질 잠재력이 있습니다. 근데 있는데 이번 선거 전에 그만두지는 않죠. 이번 선거가 지게 되면 이제 책임지고 그만둘 확률이 그러면 있죠. 홍 대표 날리는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면 그렇죠. 선거가 왜냐면 너무 한국당 머니까. 지지를 망한 올리려고 다음이니까. 망한 망한 다음이니까 같이 망한 다음이니까 그러니까 홍 대표를 자르는 과감한 결단을 하면 한국당이 더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솔직히 저는 그 두렵습니다. 홍 대표 제발 자르지 말아주세요. 그럼요. 네, 제발 자르지. 홍 대표가 대표인데 누가 자릅니까? 홍준표 지키게 해야죠. 홍 대표가 대표인데 홍 대표. 그래서 지금 우리 바른미래당 전략 중에 하나가 홍 대표를 사수하자. 그러면 민주당도 홍 대표를 지켜주고 바른미래당도 지켜주고 홍 대표는 멀쩡하겠네요. 문제 없겠네. 혹시 누가 연임하는 건드리겠어요? 거 아니에요? 아마 후보들이
후보들이야만 들고 일어날지 모릅니다. 뭐 시진핑도 장기 집권 그러니까 들어갔. 공천하기 전에는 잘 보였다가 공천되고 나서는 홍 대표 때문에 선거운동 안 된다. 이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지역 분위기 그렇습니다. 아니 지역에서 지원 유세 간다 그러면 오지 말라고 안 다 돼, 그럴 거 안 돼, 아니에요. 안 돼, 안 돼. 나 죽는 걸 볼라 그러냐. 네, 그렇죠. 막 야, 그럴 거 그럼 너 아니에요. 공천 일로 갖고 와. 이러죠 또. 그럴 수 있어요, 그죠? 공천 물려. 공천 물려. 물려. 이제 안철수 대표가 부산시장에 나가실까봐 지금 찾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네. 아니 제가 솔직히 이야기하면 네, 솔직히. 이제 안 대표 서울시장 조기 등판론에 반대했습니다. 반대한 이유가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외끌이 전략으로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외끌이? 바른미래당의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최상의 최악 다 고려를 해야 되는데 안 전 대표가 서울시장 나오고 유승민 대표가 전체 선거를 지휘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서울시장 나오면요 충청권까지만 바람이 불고 영남 호남 바람이 안 분다고 그랬잖아요. 네. 여기 망합니다. 결과가 안 좋습니다. 그런데 안 대표까지도 생각보다 좋은 성적이 아니다. 네. 그럼 안 대표도 위험해집니다. 다음. 그러면 안 대표 정치 생명은 완전히 위기다. 아니, 이번에 아니면 뭐 서울시장 사실상 나오시면 끝난다. 사실 서울시장에 거는 거죠. 거는 거죠. 걸어야죠. 근데 이게 문제는 안 대표도 혼자 거는 건 위험하다. 제가 볼 때 될 것 같아요. 네. 원도 남아 있어야 되고. 근데 원 지사도 지금 원희룡 원희룡 네. 지사 네. 여러 가지 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 원 대표도 뭐 우리 당을 나가고 안 대표는 서울시장 나가서 진짜 그냥 농개처럼 그냥 네. 자기 이제 헌신 희생하고 그 선거 결과 안 좋으면 유 대표도 책임을 지고 상당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리더십에서 리더십이 그걸 판명이 나니까 그래서 제가 주장했던 게 유안 쌍끌이 전략으로 가야 둘도 살고 우리 당도 살고 원지사 안 나가고 또 시너지 효과 때문에 네. 근데 이제 그러면은 많은 지역위원장들이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주장하죠. 있어요. 네. 뭐 어떻게 그러니까 서울시장 나오시라. 아니 동반 출마. 동반 출격, 아, 동반 출마. 지난주에 우리 얘기했던 거 이야기했죠. 아닙니까?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그걸 분명히 안 했는데 그럼 안 대표가 어느 지역에 나가는 게 맞냐? 여기서도 안 대표가 고민 해결이 안 된 게 우리 당의 이번 선거의 목표가 뭐냐? 전략이 뭐냐? 그 목표와 전략에 가장 부합하는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곳에 나가야 된다. 이게 아직 공감이 안 된 겁니다. 당내에 여러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제가 대구 나가야 된다. 왜? 적의 심장부를 강타하라. 그러니까 우리 목표가 한국당 교체다. 그러면 한국당이 제일 센 곳에 안 대표가 들어가서 그 심장부로 들어가서 그걸 완전히 뒤집어 엎는 이런 결기를 보여줘야 안 대표가 안 대표가 들어가는 게 좋다. 음. 유 대표가 아니라 유 대표는 이미 딱 정해져 있습니다. 찍을 사람 안 찍을 사람. 근데 안 대표는 확장성이 있잖아요. 거기서 정해져 있는 게 아니 없어요. 근데 그거는 가능성은 있기는 합니까? 그게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당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건 무조건 안 되는 거지만 가서 의미 있게 죽어라 이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당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네. 우리 당 지지율이 저는 오를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당 지지율을 오를 수 있는 특단 뭔가- 대책 중에 이 메시지가 굉장히 강렬하잖아요. 한국당을 여태까지 어떻게 공격했냐? 보수 야합할 거다. 저쪽 민주당이랑 뭐 민평당 등등 우리는 한국당이랑 결국 합칠 거다. 그걸 완전히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안은 문재인 저 어떻게든 공격하려고 수를 쓸 거다. 근데 한국당 심장부에 들어가서 그걸 걷어내겠다. 이거는 정면 대결 선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당의 목표 전략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카드다. 그러니까 당은 굉장히 좋을 수 있겠지만 본인 안 대표 입장에서는 개인한테 그걸 그러니까 받아주는 과연 거죠.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느냐 본인이 이거예요. 받기가 쉽지 않은 카드죠. 그거. 쉽진 받을 않죠. 수가 없는 카드일 거야. 이건 도박입니다. 승부입니다. 그렇지, 이건 근데 도박이죠. 문제는 뭐냐면 요즘 어르신들이 호남도 그렇고 영남도 그렇고요. 네. 전략 투표합니다. 네. 다 우리 대표적인 박종진 앵커의 이 공로예요. 종편을 너무 재밌게 하니까 다 정치 도사가 된 거야. 진짜로 그래요. 맞아요. 지금 도사죠. 정치 도사예요. 그러면은 소신 투표가 아니라 민주당을 누가 이길까? 누가 제대로 이길까? 해서 우리 당 지지율이 올라가면 아 한국당보다 대구에서
실제로 TK에서 안철수 지지도가 한국당을 압도하고 문재인까지 뛰어넘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선 때? 있었죠. 그겁니다 바로. 있었어요. 예, 그 현상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안 대표도 그 질의응답의 답변을 보면 후보 단일화 할 거냐 안 할 거냐 현명한 국민들이 몰아줄 겁니다. 그게 지난 2년 전 총선에서 그 말씀을 하셨었어요. 똑같은 말 하셨구나. 똑같은 말 하셨었어요. 네. 그 작전도 괜찮은데 본인이 이걸 받아줄 수 있느냐 이게 가장 그러게 관건이에요. 말이에요. 아 이건 굉장한 용기가 아니면 서울시장 희생정신이 아니면 쉽지 출마론도 않다. 지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안 대표는 오늘 인재영입 위원장 그 기자회견에서 네. 당분간은 인재영입에 주력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셨어요. 시간이 없는데 80일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후보 뛰시는 입장에서는 얼마나 지금 애가 속이 다 타죠. 타셨잖아요. 네. 시커멓게 탔을 거 아니에요. 네, 애가 타죠. 그런데 안 대표는 여전히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고 유 대표도 뭐 계속 입장은 변함이 없고 이거 어떻게 돌파구를 마련해야 됩니까? 안 대표님 나오시는 거예요? 안 나오시는 거예요? 지금 3개월도 안 남았어요. 네. 지금 열심히 뛰어야 돼요. 3월 15일 넘어갔잖아요. 그렇죠. 3개월 안 남았어요. 네. 지금 열심히 뛰어도 힘듭니다. 야, 지금 정해져 올라 그래요. 될까 올라 그래. 말까네요. 막 후보가. 그리고 안철수 서울시장으로 나오지 않으면 아니 유승민 서울시장인데 나오지 않으면 서울의 모든 구청장 선거나 구의원, 시의원 다 영향을 받습니다. 아, 그렇죠. 물론 재보궐, 노원, 저 뭐 동대문은 아직 사표 수리가 안 됐죠. 안 됐죠. 예,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사표 수리가. 안 되면 민주당이 타격을 크게 입을 겁니다. 네. 예, 그래서 뭐 그 민주당이 결단할 이거는 거고. 명분이 없죠. 근데 확실한 거는 이응자 성을 가진 분이 나옵니다. 이응자. 이응자로 아, 시작하는 아니든 유든. 예, 서울시장 반드시 나옵니다. 예. 출마할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또 새로운 후보하고 경선을 해서 정말 서울시장 후보 대박 칠 겁니다. 아, 경선을 합니까? 지금 시간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또 이 또 아름다운 경선을 통해서 네, 시간이 없습니다. 또 시간. 새로운 후보가 또 나와서 또 이렇게 안유를 대체할 수도 있어요. 하여튼 뭐 근데 사실 뭐 모든 정당이 지금 다 후보 낸 건 하나도 없어요. 서울시장도 그렇고. 그죠? 그렇죠. 지금 경선 없죠. 뭐 네. 지금 굉장히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있는 건 아니- 참 근데 우리는 사정이 좀 다르잖아요. 우리는 지금 지지율이 굉장히 이게 안 좋게 고착화되는 것 때문에 얼마나 지금 불안이 큽니까? 그러니까 네. 이것을 돌파하기 위해서라도 서울시장 후보가 빨리 조기에 출정해서 판을 좀 흔들어라 이런 건데 안 대표께서 왜 이렇게 지금 결정을 못 내리고 계실까? 사실은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은 안 대표가 뭐 서울시장 출마하는 거에 대해서 의심을 안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의외로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 건데 저는 그 이유가 말이죠. 유승민 대표한테 상당 부분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안 대표가 이제 대표직을 내놓고 물러나셨잖아요. 근데 그 뒤에 벌어진 일들을 보면 안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뭐 안 대표가 당직에 복귀하는 문제가 나왔을 때에도 뭐 민생 특위위원장 뭐 그런 생뚱맞은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안 대표 지지자들이 엄청 분개했죠. 그때 뭐냐, 민생특위위원장이나 인재영입 위원장 둘 중에 하나 가십시오 이렇게 했었죠. 근데 이제 인재영입위원장으로 됐잖아요. 네. 그 다음에도 어떤 기사가 났냐면 유승민 대표가 인재영입위원장은 안 대표가 원해서 맡은 거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었어요. 아. 근데 안 대표한테 또 기자가 물어보니까 그거는 당에서 요청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안 대표 체면이 완전히 말이 아니게 된 거예요. 서로 약간 엇갈리네요. 네. 그거는 제가 죄인입니다. 네? 제가 아, 여기서 죄인이 여기서 죄를 그러니까 네? 네, 이야기하는군요. 짓고 해보세요. 모든 죄를 안 대표 자복하는 말씀도 맞고 하태경 최고위원. 예, 네.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유 대표 말씀도 맞는데 네. 그 저희 당에서는 유 대표 없는 자리에서 최고위원들하고 이제 의원들이 안 대표 모셔야 되는데 네. 뭐 어떤 타이틀이 좋겠느냐 해서 나온 안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네. 인재영입 위원장이 제일 많았어요. 예. 제일 많았고 그다음에 우리 정운천 선배는 민생 좋아하시니까 민생특위위원장 자기가 부위원장 하겠다. 그러니까 안 대표랑 같이 있고 싶어가지고 저는 이거보다 선거대책위원회 하기 전에 선거준비위원회라는 걸 만들자. 창당
그 준비위원회, 주비위원회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것처럼 선거 준비위원장을 시키자. 그러니까 선대위 비슷한 그쵸. 효과를 보자는 초기 거군요. 형태로. 그거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게요. 세 가지 안을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세 가지 안이 있었어요. 음.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안 대표한테 당내 동향을 좀 전달했죠. 네. 이런 안이 있다. 근데 이제 민생은 이야기 안 하고 인재영입위원장하고 선거준비위원장이 지금 거론되고 있으니까 참고하십시오. 네, 뭐 감사합니다. 답변이 왔는데 이제 유 대표는 이제 만나서 이제 본인이 먼저 제안을 한 건 아니죠. 어떤 타이틀이든지 오시면은 다 수용을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자세로 간 거겠죠. 네네. 예, 상황은 그런 거예요. 안 대표는 당내 상황을 아니까 뭐 대표들도 같이 이제 합의해서 이렇게 나한테 내가 들은 정보가 안 대표 본인이 들은 정보가 이렇게 인재영입 위원장이나 다 당내 공감대가 대표까지도 인정한 상태일 거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 근데 같습니다. 아무리 그런 과정이 있다 하더라도 안 대표는 일단은 당직에서 물러난 분이잖아요. 그러면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인재영입 위원장으로 정말로 어렵게 모셨다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모양새도 좋고. 근데 자기가 원해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참 이게 너무 아쉬워요. 이런 것들이 정치인이 네. 완벽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안 대표도 정치인 같지 않은 정치인이었기 네. 때문에 인기가 확 올라갔잖아요. 유 대표도 딱 그 영남 선비, 네, 선비죠. 영남 선비고 학자. 자기가 하지 않은 것을 했다고 말을 못하고 이벤트, 쇼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하고 싫어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진실로 이야기하려고 네, 하시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단점이 될 때도 있고 뭐 장점이 될 때도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이해하면 될것 같아요. 항상 진실적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진실입니다. 네, 항상. 얼굴 보면은 다 드러납니다. 네, 근데 두 분이 똑같으니까 이런 일들이 좀 자꾸 벌어지는 것 같아요. 네, 두 분 다 진실적인가요? 아, 그 보통 정치인들이 보여주는 그런 노예함 이런 것들은 별로 없잖아요. 없죠. 예. 거의 농담도 잘 안 하시고. 네. 왜 아재 개그 많이 아재 하잖아요. 개그 많이 아재 하죠. 개그는 좀 하는데 그게 좀 어색해요. 몸에 배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자, 부산시장은 그러면은 오거돈 전 장관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지금으로 봐서는 뭐 오거돈 좀 아시죠? 잘 잘 모르시나요? 알죠. 잘 아는데 참 이게 부산도 답답한 게 지난번 선거 때도 둘이 붙었잖아요. 네, 서병수 오거돈 붙어가지고 거의 아슬아슬이었죠. 1% 차인가? 네, 아슬아슬. 참 오거돈 안 됐다 이런 게 많았어요. 1% 차였나요? 1% 차. 거의 이겼어요 사실은. 네, 거의 이겼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때 통진당 후보 음. 당시에 근데 통진당이가 무슨 어떤 통진당 계열의 후보가 정의당. 후보가 사퇴 선언을 늦게 했군요. 늦게 해가지고 그 아. 자기 도장 있잖아요. 그게 남아 있었어요. 이거 이름이 무효표가 나와 또 있어요. 많이 이름이 나와. 나와 있었어요. 무효표가 많이 거기서 나왔겠군요. 또 표를 그 잃었죠. 표를 더하면은 오거돈 이겼어요. 이겼어요. 예. 아이고. 그 정도로 선정을 했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네. 굉장히 안타까워했고, 근데 이제 다 보면은 정치도 그렇고 다 시운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물론 현재 지지율로 보면 오거돈 전 장관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언론에. 높죠. 예, 거의 뭐 과반 뭐 이렇게 육박할 정도인데, 근데 이제 본선 들어가면 좀 내려갈 거다. 자, 우리 바른미래당은요. 바른미래당도 부산시장 뭐 어떻게 안 낼 예정인가요? 어떤 거? 지금 나와 있죠. 나와 있습니다. 이성권. 이성권 예, 위원장. 40대 후보입니다. 40대. 40대. 네. 17대 때 일찍 국회의원을 했고요. 그러면 아무래도 서병수 시장이 속이 타겠네요. 오거돈 그렇죠? 장관도 속이 탈 겁니다. 왜냐하면 오 장관이 다 좋은데 지금 연세가 좀 많으세요. 아니 지금 이성권 위원장이 가져갈 표가 이성권 위원장이 당선될 확률은 그렇게 사실 솔직히 우리 당이지만 높진 않잖아요.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40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오거돈 후보가 70대죠. 네. 70대입니다. 70대 그러면 정도 됐나요? 네. 서병수 시장은 인기가 없고요. 저는 해볼 만한 싸움이 될 수 있다. 해볼 만한 싸움 됩니다. 그래요? 예. 죄송합니다. 그럼 이성권 위원장 화이팅이죠. 예. 진짜로, 근데 오거돈 진짜로. 위원장이 굉장히 착하신 분이거든요. 사실 제가 그 해양수산부 장관 하실 때 착하죠. 저거 했거든요. 간사했거든요. 기자단. 그래서 근데 너무 그래서 친하죠. 몇 년 전이죠, 그게? 그게
20년 전? 네. 20년 전, 15년 전. 그러니까 15년, 20년 전에 그 분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15년 전에 정말 착하고 좋으신 분이었어요. 그렇죠. 아니 근데 부산에는 그렇게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너무 아니 지난번에 나왔던 분이 똑같이 또 나와야 되는데 제가 뭐 오거돈 후보를 뭐 폄훼하는 게 아니고요. 그분이 그 사이에 어떤 역할을 한다든지 활동을 보인 건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없어요. 그런 분이 4년 동안 가만히 있는데 또 후보가 된다는 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된다. 주변에서 아마 계속 이 밀었을 놀라운 거예요. 건데요. 이 인지도의 비밀, 인지도를 가장 높이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언론보다도 선거에 한번 뛰면 됩니다. 선거에 한번 뛰면 그 지역 인지도가 급격히 올라갑니다. 그렇긴 한데. 근데 오 전 장관 3번 나왔죠. 3번. 12년. 3번 나와가지고 그 사이에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짜 부산시장 네. 3번 나왔군요. 3번 나온 걸로 지금 인지도 갑인 거죠. 그래 해양수산부 장관 하셨고. 예, 예. 그러니까 국회의원도 그 사이에 안 하셨나요? 못- 안 못했어요. 했습니다. 안 나가셨어요. 아니 참 어떻게 근데 그런 후보가 된다는 게 저는 참 신기해요. 사람이 참 좋아요. 사람이 좋아서. 네, 사람 좋으신 분이에요. 그죠? 사람 좋은 건 맞죠. 사람 좋으면 좋습니다. 하태경 측교가 저기 부산시장에 그래서 이번에 부산은 사람 이성건 후보가 굉장히 약진할 겁니다. 네. 70대 후보와 40대 후보. 그러니까 저는 아주 좋은 구도가 될 거라고 거기에 생각해요. 서병수 시장이 있고. 서 시장은 뭐 알아서 하실 거고. 네. 주 대립 전선은 서 시장 무시하고 그냥 그럼 오와 이성관 이. 위원장도 빨리 바른 우리 미래당도 빨리 공천심사 만들어야죠. 위원들 빨리 소집해서. 지금 이제 언제쯤 이 그게 시장 될 거예요? 후보는 예상. 자기 이제 발의될 이제 지역위원장 그리고 시의원, 구의원, 구청장 후보가 다 자기 조직이잖아요. 뭐 그걸로 바쁩니다. 거기는 공천 걱정은 별로 안 하고요. 아니 그래도 대출- 뭐 걱정을 안 된다고 저도 대출하고 있습니다. 저도 대출. 마찬가지인데 대출 저기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당에서 우리 당 일정이 어떻게 되죠? 우리 하채구 의원. 예, 지난주에 이제 예비 후보 자격심사위원회를 구성했고 이제 조만간 그러니까 당이 늦습니다. 왜 이렇게 듣는 거예요? 그게 제일 불만이 많아요. 네. 왜 이렇게 듣는 거예요? 지역 그 네. 위원장들이 이유가- 불만 많은데요. 우리 바른당 출신이 좀 늦는 것 같아요. 아무튼 선거 기획단을 만들었는데 기획단에서 최고위원 할 때마다 안건 하나씩 올라와서 통과시킵니다. 한 번에 하나씩 통과시켜서 어느 세월에 그걸 하냐고 대체 쭉 해갖고 짜자자자 해야지. 아니 나도 답답해 죽겠어. 뭡니까 그렇다고 선거기획단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 거죠? 그런 거 다 하는 거죠. 이제 일정. 예, 공심위 안도 이제 짜서 올릴 겁니다. 네. 공심위 안도 짜서 올릴 텐데 뭐 조만간 안 되겠습니까? 네. 제가 뭐 조강특위 위원도 했으니까 공심위원도 하고 싶네 좀. 이거 후보가 지금 자, 아니 그러니까 공천이 확실시 되는 사람은 공심위원 해도 돼요. 자, 그다음 얘기. 왜 근자감이야. 웃습니까, 완전 하채고? 근자감. 아니 뭐 물론 뭐 그걸 근자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자감. 자기 공천한테 빠지면 돼요, 되기는. 아유, 확 그만 진짜 똘스 그만 또. 자, 제가 웃은 이유는 공천은 확실시 되는데 네. 이 공심위원 해도 된다는 말에 좀 웃겨서. 아 그렇습니다. 이 공심위원들이 저 같은 사람이 좀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예리하게. 객관적으로 뭐 좀 봐야 뛰어본 돼요. 사람. 아니, 예리하게 네. 송파 하나 뛰세요 좀. 거기서 꼭 당선되세요. 네, 알겠고요. 지금 송파구 공심위 구성해야 돼, 송파구. 아 그렇습니다. 물론 뭐 농담이고. 아니 이제 거기 서울- 진짜 경쟁 후보 요번에 임내현 전 의원이 거기 도전한다고 했던데 뭐 여러 명이 신청하셨대요? 저야만 행복하죠. 이번에 여러 어떻게 사람이 진짜 어떻게 돼요? 도전하고 몇 그러면 명 신청하셨어요? 우리 당은? 지금은 한 명이고요. 송동석 위원장이고 아. 뭐 소문에 들리기에는 그 임 위원장도 뭐 도전한다 이런 예. 얘기는 들었어요. 그러면 3대 1이네요. 아니 그러니까 소문이고 이제 그거 정식으로 또 아. 공천 심사하는 건 또 별개죠. 그렇구나. 제가 볼 때 5명이 될 수도 있고 아. 소리 안 난 사람들도 있으니까 예, 얼마든지 많을 수 있죠. 근데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죠. 그다음에 민주당은 민주당은 지금 그 거론되는 송기호 사람이 변호사? 4명인데 4명이요. 어저께 연합뉴스 TV에 기사 나온 거 보니까 뭐 최재정 전 의원이 최재성? 최재성. 네, 최재성 전 아. 의원이 전략 공천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기사가 그럴 수도 연합뉴스 있죠. TV에 뭐 나왔더라고요. 근데 거기도 뭐 어떻게 될지 자, 모르고 최재성 전 지금 나오면 확실시된 좋겠다. 거는 이제 자유한국당의 배현진과 박종진. 네. 거의 뭐 박종진을 해서 판에서 만들어 주네. 네. 아 최재성 의원 전 의원 나오면 더 좋겠는데요? 그런 그
깊은 비밀은 이런 방송에서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밖으로 세면 되겠습니까? 이런 게 누가 나와도 이겨야죠. 송파도 그죠? 괜찮겠네요. 네. 아니 일단은 제가 좀 선빵이라 그러죠. 이렇게 선점을 그렇죠. 했어요. 선점을 했죠. 그랬더니 다른 분들도 사실 나오려고 했다가도 음치하다가 못 나온 분들도 많고 어떻게 그런 예. 아니야 내 스스로 판단하기에 참 그래요. 잘하신 거예요. 예. 저도 이제 19대 선거 때 무조건 돌격 앞으로. 무조건 돌격 앞으로. 그러니까 이 공천 과정에서도요. 돌격 앞으로 하는 사람한테 못 당해요. 사실 제 지역도 이게 전략 공천 해주기로 내정이 된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그 친구는 공천 발표 나면 사무실도 만들고 뭐 홍보 블로그도 만들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굉장히 안이한 생각이지. 근데 나는 뭐 그냥 무조건 집 구하고 사무실 하고 뭐 다 하니까. 지금 저 혼자만 그래요. 그 후보자들은요 사무실도 없어요. 지금 네, 아까 네. 송동섭 위원장도 사무실 없고 저만 사무실 있고 저만 집 여기에요. 그렇죠. 이게 딱 제가 알기로 그래요. 송동섭 거기도 그 집은 위원장도 우리 집이 지역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거기 올라가 있는 거 많이 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딴 분들은 이거 선거 아니에요. 이건 등록된 거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우리 임대현 위원장도 광주에서 온 지 지금 뭐 한두 달 되셨나요? 얼마 안 됐죠. 송파 갑. 예, 거긴 또 갑이고 지역구 자체가 다. 음. 이 얘기 됩니까? 그러니까 그죠? 근데 그렇죠. 보니까 정치인 다 되신 것 같아. 정치인 다 되신 것 같아. 우리는 사무실 현수막 다 걸었어 이미. 옷도 다 맞추고 뛰고 있죠. 또 제가 영입한 분 아닙니까? 네. 제가 그래요? 또 코치를 또 잘해주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책임지세요 그러면. 책임이 아니라 저 배지 떼기로 했습니다. 야권 단일화, 야권 단일화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신지 또 궁금합니다. 그래 지금 민주당을 이기기 위해서는 야권 단일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OX로 얘기해 주세요. 일단 야권 단일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X. 저도 X인데 두분다 X. X인데 이 지금 서울시장 보니까 한국당 후보 못 내서 그러니까 야권 단일화가 아니라 한국당 포기, 한국당 자폭 이런 시나리오로 가네요. 서울은 딴 데는 모르겠지만 또 찾고 있겠죠, 뭐. 찾아도 네. 사실 10%는 넘어야 되잖아요. 15% 넘어야죠. 그래 15% 넘어 10% 넘으면 45%. 50% 반환받고 15% 100% 50%도 근데 크지. 그러니까 이게 서울시장이기 때문에 50% 커요. 이게 차이가 커요. 무조건 15% 넘어야 돼요. 근데 한국당이 사실 15% 넘기 쉽지 않죠. 서울 같으면. 그러면 서울은 거기도 결과적으로 단일화 되겠네. 포기할 수 있겠네요. 손파을이요? 예, 왜냐하면 한국당 후보 와가지고 15%안 되면 끝이지. 근데 16일자 그 3월 16일자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서울에서는 바른미래당이 자유한국당보다 앞선 걸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지금 우리가 안 좋은데도 서울에서 이렇게 안 좋은데도 몇 프로 대 몇 프로입니까? 8% 대 7%. 그거 그냥 똑같다고 하세요. 아니 그런데 오차례니까. 아니 근데 거의 이제 비슷하네. 추세라는 게 이제 뒤집어졌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거고. 추세.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는 지금 사실은 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안철수 대표가 지금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정체된 상황인데도 이 상황에서 엎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의미가 있는 거죠. 안 대표 이제 활동을 하시고 움직이기 그러면 시작하면 확 뜨죠. 좋아지죠. 이제 저는 무조건 안철수 대표도 유승민 대표도 빨리 서울시장은 빨리 나오셔야 된다. 누군가. 그죠? 네. 아무래도 뭐 안철수 시장이 나오는 게 더 유리하긴 하겠죠. 누군가는 나갈 이미 벌써 거예요. 누군가는 얘기가 계속 되고 누군가는 나갈 있으니까. 거예요. 그죠? 네. 그렇게 되고 부산시장은 뭐 이성건 위원장으로 이성건 카드가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카드예요. 막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확 올라갈 거예요. 완전히 그러면 구정치, 새정치 딱 이런 구도가 됐기 네. 때문에 그러면 이제 대구 쪽이 남았네요. 대구 쪽, 그죠? 그리고 광주 쪽. 요 네 군데만 먹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기면?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서울 하나만 먹어도 크죠. 우리 입장에서는 야, 이거는 뭐 성공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나 자한당한테 만약에 야권 단일화에 대해서 얘기하면 우리 뭐 방송이니까 뭐 끝까지 완주한다 이거는 난 100%인데요. 그렇죠. 뭐 어찌 됐든 우리가 후보를 못 내는 지역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후보 내는 지역하고 딜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못 내는데. 이제 그게 이제 관측인데 그건 단일화를 하지 않고 포기지. 그렇죠. 단일화가 아니라. 우리가 포기지. 아니 그러니까 포기하는 거기는 거를 가지고. 단일화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 못 내는 거야 그냥. 그렇죠. 그 지역은 제끼는 거야. 만약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는 단일화가 안 되고 홍 대표는 이제 단일화는 센 사람의 전략이에요. 너 나오지 마라. 쉽게 얘기하면 너 나오지 마라거든. 근데 우리 당 입장에서는 너 나오지 마라. 그러니까 다 포기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기세로 가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서로 이제 리스크가 큰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데 15% 둘 다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기세로 가면 한 15% 우리는 넘는 상승세죠. 상승세기 때문에 저기는 상승하기 힘들어요. 그렇죠. 떨어질 가능성이 많고. 그러면 우리는 15% 넘고 저기는 15%안 되면은 그냥 저기 다 포기하는 거지 뭐. 야, 그래가지고 그 자한당 후보들이 전부 15%를 못 받아서 그 보존을 다 못 받아가지고 경제적으로 다 어려워지고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네요. 근데 네? 뭐 참 그런 건 뭐 그런 건 너무 고소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왜냐면 자한당 후보들은 의외로 돈이 많습니다. 이렇게. 아 그래요? 끄떡 없어요? 그런 거 끄떡 없으니까 끄떡 없어요? 그런 걸 기대하지 마세요. 돈 많습니다. 의외로 돈이 많아요. 선거에 나오시는 분들 그런 보면 단일화 얘기는 지금 우리는 할 필요가 없다. 네. 그리고 이 선거가 가면 갈수록 이제 우리는 이제 수도권을 중심으로 본다 그러면 저는 이제 서울이니까요. 수도권에서는 자한당은 이미 선택의 대상은 아닌 것 같아요. 이미 배제. 그런데 바른미래당이 지금 잘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보류지. 뭐 자유한국당이 여기서 잘 될 가능성이 있다. 저는 전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전혀. 근데 뭐 저는 사실 이 공천 결과가 나오면 최고위를 통과해야 됩니다. 제가 반대하면 공천 안 됩니다. 제 이야기를 그렇죠, 왜 하냐? 그렇죠. 지금 그렇게 돼 있나요?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예, 못하게 되는 최고위원회 저처럼 이빨 강한 인간이 반대하면 안 됩니다. 한 명만 반대해도 예, 근데 제 원칙은 중도 포기할 것 같은 사람 절대 공천 안 줍니다. 근데 무조건 어떻게 완주. 알아요, 그거를? 대충 이렇게 여론 네. 확인해보고 하면 알죠, 이 사람이. 그리고 또 중도- 제보하죠. 예, 하태경 최고. 그리고 이게 그 중도 포기 의사가 있으면 내부에 좀 장난칠 수가 있어요. 아니 그럼요. 후보 포기할 테니까. 그러니까 이런 딜하잖아요, 딜. 딜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건 면밀히 살피고 무조건 완주할 사람. 물론 제일 좋은 거는 저쪽 확실히 이길 사람이고요. 그게 최선이고 안 되면 무조건 갑니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당이 이제 생긴 지 2달 만에 총선을 치렀잖아요. 2016년도에. 그때 국민의당의 후보들이 민주당 후보들하고 단일화하려고 그런 움직임이 많았었어요. 응? 후보 공천 받은 다음에 많이 했죠. 나 다음에 구청장 밀어주라. 나 이번에 양보할게. 뭐 이런 식으로. 그때 이태규 그때 사무총장이었을 거예요. 사무총장이 업무 방해로 고소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런 단일화 딜을 갖고 오니까 후보 단일화를 진행하는 후보는 그럴 목적으로 우리를 속이고 공천을 받았기 때문에 그건 업무 방해다. 고소하겠다. 이렇게 아주 세게 나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단일화 바람이 잦아들었거든요. 우리가 이번에도 그런 거는 강하게 경고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선거를 보면 신념이 승리합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지난번 국민의당 총선 때 지금 상황이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렇죠. 국민의당 만들기 전에 20% 찍었어요. 안철수 신당 네. 여론조사하면. 근데 안철수 신당이 국민의당으로 창당을 해서 이름을 바꿔서 여론조사하니까 안철수 신당 빠지고 국민의당 됐잖아요. 네. 8%로 떨어졌습니다. 있었어요. 선거 3달 전에. 네. 선거 3달 전에 이 8%가 거의 2달 갔습니다. 네. 그러다가 운도 좋았지 사실은. 진실한 사람들 우리 그 진박하고 또 당시 새누리당의 옥새 들고 나르샤. 공심이 막 개판 치면서 국민의당이 막판에 팍 올라가지고 선거 기적을 이뤘죠. 그때 그래서 비례대표 국민의당 많이 뽑았어요. 13명 사람 됐잖아요. 13명 그러니까요. 됐죠. 그때 정말 많이 뽑았어요. 6번까지 되면 맥시멈이라고 다 생각했어요. 그렇죠. 네, 7번 이하는 거의 뭐 불가능하다. 그래서 편하게 사실은 했는데 13번까지 그분들이 된 거죠. 네, 굉장히 운이 좋았는데. 제가 아시는 분은 10번 준다고 화내면서 버리고 그 김건식 교수 탈당하고 뭐 그랬던 것 같은데 나중에 땅을 쳤다는 아니,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예? 그때 그렇죠. 39세 된 청년위원장이 있었는데 네. 그 사람한테 뭐 10번, 12번 정도가 이제 갔는데 나를 뭘로 보냐고. 그래서 버려버려요. 뭐 그리고 야. 이게
선거 예측 판도랑 결과가 다른 사례가 선례가 많아요. 의외로 많죠. 탄도리가 대표적인 거죠. 그다안 될 줄 알고 사실은 그 민주당 쪽에 인류가 아니라 그 밑에 급이 출마를 많이 했죠. 인류는 당선 가능성이 없다고 안 나오고 그분들이 다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바람이 불지 모른다. 자, 무언가가 우리가 바른미래당에서 큰 건을 이벤트라기 표현하기보다는 무언가 어떤 국민들의 뭐 관심을 끌만한 그러한 액시던트를 우리가 먼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하는 길이 옳다. 강한 신념. 주변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가고. 이게 그 시민들이 다 알아요. 느낌이 와요.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또 인재 영입이 난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중요한 인재 영입이 지금 이름만 대면 알만한 사람들이 좀 많이 영입되는 분위기입니까? 뭐 조만간에 또 발표가 있다고 들었어요. 오늘 저녁에 제가 안 대표 만나니까요. 가서 여쭤볼게요. 누구 만나는지. 근데 계속 만나고 다니신대요 지금. 우리 또 여성 인재도 지금 저하고 박종진 후보가 지금 좋은 여성 후보 네. 또 지금 그래요? 왕벌이죠. 예. 근데 여왕벌 있어 여왕벌? 여왕벌이 있는데 네. 생계가 어렵다 그러네. 바른미래당은 좋은데. 생계가 어렵다고. 예, 이게 지금 여왕벌이 왜 생계가 어려? 일벌들이 별로 없나 보죠? 워낙 청렴한 여왕벌이라서 생계가 어렵답니다. 통화를 했더니 참 훌륭한 여왕벌인데 오면은 또 하나의 분위기가 확 바뀌어 버리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뭔가 좀 투자를 해야죠. 우리 당이. 예, 도와줄 방법을 또 찾아봐야겠네요. 그런 분들은 우리 모셔야죠. 네, 지방선거 관련해서 이번 선거 관련해서 마무리 발언 한 마디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장진영 최고부터 해주세요. 뭐 지금 제가 지역위원장들 그다음에 후보들 얘기를 들어보면 다들 속이 시커멓게 탔어요. 자기가 모든 걸 걸고 하는데 당이 조금만 좀 끌어주면 좋겠는데 사람들이 바른미래당 당명도 잘 모른다. 이런 이제 안타까운 호소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 안철수 유승민 대표 굉장히 우리 당의 아주 왕벌이죠, 왕벌. 그렇죠. 두 분의 왕벌인데 그러나 이분이 우리 당의 전부는 또 아니다. 그래서도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 두 분이 고심해서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우리는 다른 동력원을 찾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저는 3040에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3040들을 적극 독려하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이번 지방선거에 용기를 내서 뛰어들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 저도 거기에 역할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하겠다. 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 혁명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안 대표는 이미 한 적이 있고요. 네. 국민의당 창당해서 국민의당을 성공했죠. 제3당으로 화려하게 이제 등장을 시켰고 두 번째 혁명도 사실 우리 통합이 쉽지 않은 거였어요. 굉장히 어려운 거였습니다. 그럼요. 이제 바른정당에 남아 있는 아홉 척 배와 또 안 대표가 만들어낸 21분 해서 지금 30석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 조정 기간이 좀 있는 건데 이 두 번의 기적을 이미 만들었기 때문에 세 번의 기적은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돌격 앞으로 같이 하자. 네, 국민이 원하는 기적입니다. 네. 세 번의 기적. 자, 지역위원장들이 지금 애가 탄다. 바른미래당을 잘 모른다. 네, 저도 현장에서 박종진은 아는데 바른미래당을 모른다. 의외로 많습니다. 맞죠. 네. 저는 정치는 용기와 희생이라고 봅니다. 지금 구단 다르셨네. 용기와 희생. 네, 용기와 희생으로 딱 집약해서 단어로 얘기할 수 있다. 우리 그 훌륭하신 대표님도 있고 여러분들 많은데요, 최고위원들 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희생하는 용기를 가져라. 네, 여기서 똘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옷이나 좀 입으세요. 이 옷이나 좀. 네,
다음 주에 이거 읽고 오겠습니다. 네. 용기와 정치는 희생과 용기다. 희생하는 용기. 이 정신이 없이는 훌륭한 정치가 이루어질 수 없다. 네. 자, 뭔가 정리가 잘 된 것 같습니다. 자, 용기 있는 똘스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 10회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자, 용기 있는 똘스.